네, 치달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 전해진 소식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모레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기 반환점이 10일이니까 그 이후에 좀 할 것 같다. 순방 다녀오면은 이달 말에 할 것 같다는 얘기였는데 좀 당겨진 거거든요. 네. 예상치 못하게 좀 야밤에 공개가 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에서 네. 당초 생각보다는 뭐 내용은 그런데 표현이 좀 셌었죠. 예. 그 여당 대표로서는 좀처럼 하지 않는 뭐 독단적 국정 운영이라는 표현이 표현도 나오고 네. 또 직접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그런 걸 요구한 걸 처음 봤는데 네. 그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친윤 의원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 10일 못 넘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모들이 아마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순방 갔다 와서 11월 말에 뭐 회견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걸 보고 참 한가롭다. 어떻게 현실 인식이 이렇게 안 되냐. 그 사이에 뭐가 또 어떻게 진전이 될지 모르고 네. 그때는 아마 손 쓸 수 없을 지경일 건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더군다나 어제 시령연설에도 불참하시고 예. 그래서 참 이 정무적 판단이 전혀 안 되는구나라고 했었는데 그나마 한밤중에라도 7일 날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을 하시겠다고 발표가 네. 되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달라지려나? 라는 일망의 예. 마지막 기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여권 내에서도 계속 바뀌어야 된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은데 김성태 의원님 뭐 대통령실에도 친한 분들 많으시니까 좀 심각성을 느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제 정무라인,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런 분들이 지금 다각적이고 전방위적 채널을 통해 가지고 네. 지금 국민 여론과 또 이 사태 수습을 위한 타개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예. 어제 그래서 이제 전직 의원들 좀 핵심 의원들 좀 자리를 통해 가지고 홍철호 수석도 좀 이 지금 전국 타개책을 뭐 자기가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조응천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원래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는 네. 19일, 20일 있을 그러니까 브라질 상파울로 G20 그 회의 참석하고 난 이후에 귀국하면은 할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네. 다들 추측이 그렇게 됐었는데 어젯밤 발표는 일련의 시국 사항을 상당히 대통령실에도 엄중하고 또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7일 뭐 이 잡혔다는 것은 또 대통령께서도 이걸 뭐 그동안 한동훈 대표 지난 10월 21일 차담에 또 어제 최고위원을 통해서 뭐 그런 집권당 그러니까 당 대표의 입장 뭐 이런 거 나왔기 때문에 바로 했다기보다는 대통령실도 민심 위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동력 상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방증이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7일 뭐 바로 내일 하긴 모레 뭐 예. 그렇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 며칠 준비해서 될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준비는 하고 있던 시점에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발표했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근데 한동훈 대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게 독단적 국정 운영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상당히 수위가 센데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지난번에는 왜 차담할 때 3대 요구했었잖아요. 어제는 5대 요구까지 좀 늘려서 뭐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를 했더라고요. 한 대표의 어떤 5대 요구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숫자는 늘었는지 몰라도 예. 어쨌든 뭐 이해합니다. 여당 대표로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또 근데 도대체 뭔 일이 있었는데 국민들께서는 네. 예. 아유 뭐가 계속 나오는데 피곤해. 좀 정리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가르쳐줘. 그러면 판단할게.
이게 뭐 계속 맡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이런 정도까지 지금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한 대표의 그 요구사항은 되게 앞으로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특검 수용 여부인데요. 네. 이해를 한다는 게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할 경우에는 아마 유승민 전 대표처럼 또 이제 배신자 딱지가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씌워져 가지고 네. 아마 굉장히 고생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금 계속 연일 폭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진상을 밝히고 또 진솔한 사과를 함과 동시에 야당 주도의 특검안이 지금 뭐 상당히 저거는 헌법 원리에도 맞지 않다. 네.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여당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독소조항 쪽 빼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안을 수용하십시오. 뭐 이 정도까지는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죠.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특별감찰관 즉각 임명 얘기를 했는데 조홍천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특별감찰관으로는 안 되고 여당에서도 그 민주당과 협상 가능한 특검안을 내서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특별감찰관도 네. 과거의 일을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우병우 뭐 수석의 아들이 코너링을 잘해서 뭐 의경에 들어갔다. 예. 이것도 그 과거의 일이잖아요. 네. 밝힐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강제 수사 못 한다는 것과 감찰 한번 시작하면 한 달 만에 끝내야 되는데 한 달 그 연장하려면 한 달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그런 한계가 있죠.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간에 지금 일반 검찰 중앙지검이 도이치 사건을 저렇게 무혐의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뭐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이 정부에서 검찰에 대한 기대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는구나 접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강제 수사할 주체는 특검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특감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뭐 피부 암 걸렸는데 데일밴드 붙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암 걸렸는데 데일밴드 그런 수준의 비유를 해주셨고 뭐 지금은 이제 특검이 좀 해법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김성태 의원 보시기는 어때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한동훈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은 상당히 제가 대한민국 헌정사를 늘 뭐 좀 나름 시간이 있으면 뒤다보는 편인데 네. 집권당과 대통령 간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당정 관계잖아요. 그죠? 예. 야당은 이 당정 관계라는 게 없죠.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집권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뭐 요구하고 또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경우 이렇게 적나라하게 한 경우가 살짝 잘 없죠. 어제 뭐 그러니까 지난번 김건희 여사 3대 요구 포함해 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제 맹태균 씨 사건을 빌려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혹 해석하고 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사과해라. 대국민 사과죠. 예. 또 아울러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내각을 전면적으로 개혁을 해라. 네. 뭐 인사죠. 이제. 예. 그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는 어찌 보면은 다 해버린 겁니다. 지금 다 한 거죠.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청명해지거나 한식해지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당 대표라서 내가 할 이야기, 내 소신, 내 입장은 쉽게 말하면 내가 당 대표로서 역할은 다 하겠다.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이 특별감찰관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런 반면에 사실상 지금까지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현역 의원들 입장은 갈 길이 멀었죠. 예. 그런 상태니까 어제 한동훈 대표의 최고위 입장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어제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입장 이후에 이제 어찌 보면은 당내에서 한 대표 입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전에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뭐 있다. 공감을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정이 함께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싸늘한 이 시각이 이건 뭐 도를 넘어선 상황이다. 상당히 네.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비슷한 형태가 한 4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나왔던 걸 보면 국민적인 어떤 우려를 해소하기보다는 그냥 난 잘하고 있다 정도의 어떤 그 기자회견에 그쳤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나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좀 답습하는 정도로 나오면 안 하니만 못한 회견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2016년도를 반추해 보면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는 3번인가 사과를 하셨죠. 예. 콘크리트 지지층이 좀 균열이 가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동안에 블랙홀이라고 그거는 모든 걸 빨아들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개헌. 네. 개헌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개헌 실무 준비를 하겠다. 네. 근데 그날 저녁에 JTBC에서 태블릿 PC가 터졌죠. 네. 다 같은 날 벌어진 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황급하게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예.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옛날부터 잘 알고 잘하는 사람 중에 최모 씨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뭐 연설문 보도자료 같은 거 검토를 좀 맡겼다. 예.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그리고 기자들 질문 답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뭐 꽃장 지지율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우병우 안종범 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 경질까지 전격적으로 하죠. 네. 그 직후에 5%가 나온 겁니다.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상하시는 것보다는 저렇게까지 더 세게 더 빨리는 이미 글렀고 네. 더 세게 해야 되는데 또 옛날처럼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거죠. 국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세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홍천 의원이 보시기에 더 센 건 어떤 걸 던지는 게 센 거예요? 우선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참 V제로다 뭐다 이제 계속 그랬잖아요. 예. 어쨌든 V0까지 나왔었죠. 예.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게 보도될 때마다 지지율은 여지없이 예. 꼬꾸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사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 사과의 전제는 어쨌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또한 여사의 대외 활동 저는 옛날부터 자제 가지고는 안 된다. 중단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중단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지금 뭐 녹취록이 일부 까져가지고 뭐 이 난리가 났는데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도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를 진솔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구나라고 여길 만큼 사과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팔상신이 뭐니 어쨌든 여사라인 비선 이거 다 바꾸겠다.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 얘기한 대로 내각도 쇄신하겠다. 또 합리적인 특검, 중립적인 특검은 수용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마이너스 요인 1위가 김건희 여사고 2위가 민생 경제 어려움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당과도 전면적으로 협치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네. 그 진정성이 검증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이 뭐 약간 디테일은 다를지 몰라도 여권에서도 비슷한 결의 비슷한 고민을 하지만은 네. 뭐 조홍천 의원님 말씀 중에 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만은 네. 마지막 내용 그러면 그 특검 같은 경우 네. 지금 이제 조건 없는 민주당이 지금 3차 특검 안까지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예. 그 발의한 내용은 13가지 의혹을 가지고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1차 발의 때부터 네. 이 특검 목적이 순수했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상 민주당 특검의 이 종착역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일련의 이 시국 사항은 이 민주당 기술자들에 의해 가지고 설계되고 또 제작되어지고 꾸며진 이 탄핵 시간의 열차표가 한 채 오차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 보름 2달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 민주당 체제에 오른팔이라 그럴 수 있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령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계엄령을 들고 나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자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있으고 나니까 강덕구 의원 이 역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예요.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좌파 시민단체가 쉽게 말하면 탄핵 기금 모금 마련을 위한 탄핵의 밤을 개최하는데 그 장소 대관을 민주당 강덕구 의원이 해줘요.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그러니까. 밤 행사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지난 10월달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징치 이야기 그러니까 대통령 징계해야 되고 예. 말 징치가 안 되면은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제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강화문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16년 당시에 저도 뭐 최진술 국정조사 청문특위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상을 정말 뭐 주마등처럼 떠올립니다만 그때 11월 달에 시작한 정확하게 탄핵 집회가 그 다음에 예. 딱 6개월 동안 됐어요. 4월 달까지. 그러니까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네. 매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그러니까 1년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대통령실 모두 지금 1년에 이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번 7일 있을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네. 그래도 솔직하게 진솔하게 겸손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또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또 앞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바로 잡아가면서 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러니까 이 나침판은 방향을 딱 잡기까지 많이 흔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2년 6개월 동안 많이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침반이 정확하게 방향을 설정할 때처럼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앞으로 정확하게 가겠다. 이런 뭐 7일에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예, 근데 그렇게 두 분 봅니다. 생각 중에 뭐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여권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예전에 한번 박근혜 정부 탄핵 때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뭐 친윤이든 친한이든 간에 좀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좀 이번에는 지난번 박근혜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은 들긴 하거든요. 여당의 대응에 있어서도. 지금 김성대 선배 말씀에 뭐 거진 다 제가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예. 근데 특검에 관한 하는 여권은 좀 비정상적으로 겁을 먹고 소극적으로 대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 뭐냐면 도이치 조작 그 한 가지였어요. 예. 그때 그러면 저 특검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뭐 3자 추천을 하든가 뭐 기간을 좀 줄이든가 해가지고 저 협상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지금 특검 안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내기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여권은 어떤 대안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뭐 단독 강행을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거 몇 번 넘어가면 그 사이에 모든 의혹이 다 사라지면 오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광폭행보를 하신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어디선가 올라와요. 저는 명태균이 저게 본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있을 것이다. 나중에 생각하면 명태균 정도 특감으로 해가지고 저 막을 수 있다면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또 할지도 몰라요. 예. 미루면은 계속 불거져가지고 다뤄야 될 게 훨씬 많아요. 14가지. 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번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특감 수사 대상으로 그냥 넣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팔걷어 붙이고 야당과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자 특검 그 관철을 하라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야당이 죽어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 거 원안 고수하겠다. 그러면 요번에도 뭐 거부권을 행사해도 조금 그래도 그 국민들께서 아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는 게 맞긴 맞았는데 야당이 고집 부리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시겠죠. 근데 지금 특검을 전혀 안 받겠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도이치 모터스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네. 제대로 결론을 냈어야 되고 명품백에 대해서 제대로 결론을 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제대로 결론도 안 냈을 뿐더러 형식, 절차도 이건 뭐 저도 검사했지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걸로 해버리니까 공정에 보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으니까는 이제는 이거 뭐 그러면 검찰로 수사하자. 저부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 걷어 붙여서 야당과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다들 겁을 내요. 한동훈 대표도 아까 드렸다시피 배신자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고 또 용산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우리 개혁신당에다가 우리가 중재안 한번 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렇죠. 탄핵이 여당에서도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면은 특검을 받는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시지만 2016년을 좀 돌이켜 보면은 그때 여당 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정농단 특검팀이 꾸려졌던 것. 당시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졌던 수사가 상당수 이제 탄핵까지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좀 있으신 것 같고 뭐 그런 상황 아닐까요? 여권 내에서는? 그때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그때 이제 특검 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뭐 예. 그때 한동훈 지금 당대표도 특검 이제 검사로서 참여했는 사실이었죠. 그때 이제 전국 상황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안가에서 흔히 말하는 문고리 3인방에 의해서 최순실에 의해서 완전히 농간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태블릿 PC부터 해가지고 쭉 이게 뭐 만들어진 건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그런 사항이 드러난 가운데 지금 현재 뭐 민주당에서 특검을 통해서 이 국정농단 상황을 갖다 사태를 갖다가 적나라하게 파헤쳐가지고 예.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자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법조인 출신으로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본인 손에 1년 6개월 그걸 쥐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바로 등대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수사하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그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같이 공범으로 연루돼 있다면 기소 정도는 해줘야죠. 예. 그때는 그렇지 못한 걸 가지고 그걸 지금 검찰이 그걸 갖다 수사 종결 지으면서 네. 무혐의 처분했다고 해가지고 이 탄핵 저 특검밖에 없다. 특검 입고로 그 지금 현재 국정농단이고 이걸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여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전국 타개용으로 민주당은 절대 의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수야대 전국에서. 그런데 예. 중요한 사실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전국은 민주당이 123석이고 당시 새누리당 122석이었습니다. 예. 한석 차이였지만은 그때 이제 보수당 내부에 엄청난 큰 갈등과 분열이 있었죠. 분당까지 이어질 예. 만한. 네.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은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도 예. 한동훈 대표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대 집권당 대표로서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게 정말 이 결결인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정도의 입장인 이분이 특검까지는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특검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 사태를 종집을 찍고자 하는 그 정치적 한마디로 불순한 모습부터 지우고
이 국정 운영의 기조가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틀어서 바로잡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자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100% 달라져야죠. 예. 지금 듣기만 해도 8년 전 상황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계속 8년 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두 분이 그 당시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런데 좀 조홍천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좀 초기에 문제를 제기하셨던 당사자이시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처음 제기하셨을 때는 그게 뭔가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는 이제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정권 말을 향해 가면서 터진 거였는데 당시 느끼셨을 박근혜 정부의 대응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다르거나 이런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그때는 처음에 시작이 정윤회 문건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어쨌든 2014년도에는 묵기에 급급했지만 2016년도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발빠르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보다 더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나온 얘기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단어가 항상 있었죠. 네. 한 30%였습니다. 예. 이건 절대 안 무너진다. 근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혹은 뭐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가지고 스물스물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비춰지니까 그게 좀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급하게 어쨌든 개헌 카드를 던졌죠. 시정연설에서. 네.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정말 안종범, 우병우, 문고리 3인방까지 어쨌든 비선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다 인사조치하고 인사조치까지 했잖아요. 예. 이게 저 선배님 뭐 특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당의 거대 의석 그 의도 쭉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거는 야당의 의석수가 아니고 민심의 쓰나미거든요. 네. 지금 이게 옛날에는 뚝이 구멍이 조금 있었으면 그 조금 메우면 되는데 이게 놔두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 빵 터지면은 이건 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예. 국민들께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지켜보시고 인내하셨어요. 근데 그게 19%가 딱 됐습니다. 네. 이제 균열이 쫙 하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 나 뭐 순방 갔다 오고 월말에 할게? 이거 뚝 무너집니다. 네. 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 7일 날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걸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야지.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야당 마음대로 받으란 게 아니고 예. 중립적인 합리적인 특검안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 최대한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예. 그 진정성이 없으면 이건 힘들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인사조치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예. 궁금하지 않은데 계속 뭐가 나오니까 네. 그 단편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민주당이 녹취가 더 있다고 하니까 또. 그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1년에 김대남 그리고 명태균 씨 이런 뭐 의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살라미식으로 해서 이걸 계속 풀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2016년 상황도 이야기했지만 2016년 11일 탄핵 집회 촛불 흐리는 집회가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4월에 그걸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대통령이 헌재 결정 탄핵 결정 날 때까지. 네. 그렇게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행동에 나선 부분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완전 거의 상실됐다. 이거는 국민 여론 지지율이 이제 드디어 20%도 무너지고 10%대로 왔다. 앞으로 이게 10%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예. 그 떨어지는 동력은 지금 현재 뭐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뭐 포함해서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김대남 씨, 명태균 씨가 불을 질렀고 네. 이 불 질른 제보거리를 끊임없이 자기네들은 활용할 것이다. 예. 그래서 국정운영 동력 상실이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이제 식물 정권으로 이제 완전히 만드는 것이고. 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대통령 탄핵할래, 하야당할래, 탄핵당할래, 하야할래. 그게 아니라면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는 4년제 중인 대통령 견으로 가자. 예. 강조 5.18 뭐 이런 네. 헌법 전문에 이런 넣어야 될 사안들도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원포인트 개헌 가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될 이 거다. 전국 자체 거리돼 있어요. 예.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김건희 여사의 그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다. 그리고 뭐 명품병 그 사건에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헌정 중단을 목표로 두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국이 풀어지지 않은 겁니다. 물론 예. 그 책임은 저는 상당한 부분 국민의힘에도 있다고 봐요. 네. 집권당이 정치를 실종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든 지금 여야 간의 정치를 뭐 어떻게든 복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 요 원래는 당정 간에도 정치가 실종된 이 모습은 대단히 아픈 대목이죠. 네. 뭐 이걸 저는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2016년 상황을 가지고 예. 지금 현재 이 정말 위기입니다. 저와 봐도 절체절명의 위기 정국을 뭐 저는 헤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홍천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로 이제 대통령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도 뭔가 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랄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있는 한 또 그게 완전히 이제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탄핵 국면이란 게 예.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 네. 그 수혜자가 주말마다 네.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어가지고 자기한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건 남의 손을 빌리고 올라타야지 자기가 직접 주도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래서 탄핵이란 말을 언급을 삼가하고 뭐 국정농단 특검만 얘기를 한다고 전 보여집니다. 예. 뭐 그런 메커니즘을 알아서. 네. 다만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게 검찰이 그동안에 야당을 한 7대 패면은 여권은 한 3대 정도는 패왔습니다. 그 전 정부까지는. 네. 근데 이번 정부는 10대 빵이에요. 10대 빵. 그러니까 9대 1 정도는 안 되지 않을까? 예. 9대 1? 글쎄. 어쨌든 간에 이 네. 비율이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적 제거란 거에 대해서 맞네라는 국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정치 검찰 정적 제거. 예. 이건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그 방어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린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쨌든 지금 뭐 임기 단축 개헌하자? 그러면 임기만 줄이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리셋돼가지고 잘 되집니까? 이 양극단 정치, 이 비토크라시 이거 없어집니까? 25년 체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제시를 하면서 저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해야지. 예. 빨리 물리고 대통령 선거에 내가 거기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 대한민국은 아니 행정 권력이 없어도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 여의도 권력을 휘두르는 이재명이 이제 180석의 여의도 지원을 받으면서 행정권까지 행사한다? 네. 그거는 상상이 예. 싫어하는 분들이 계획신당은 많아요. 바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아주 유익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 올라타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국민이 그러니까 많지 않을 겁니다. 계속 뗄감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준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